지금부터 한 주간 동안의 김용민 브리핑 시사풍자 콘텐츠를 묶어서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월요일 방송부터 차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중고차 거래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동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지난 월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이에요? 당신 지지율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건 아니고요. 제1야당 지도부가 선명 강경 노선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다 도배하는 대로 제1야당이 문재인 거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더민주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우리가 국민의당과 손잡고 뭘 해도 180석이 안 돼서 할 게 없습니다. 별 걱정을 다 해. 그냥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고쳐가지고 우리 멋대로 법을 만들면 그만이지. 카카, 자꾸 국회의 권능을 무시하고 국정을 청와대 뜻대로 이끌어 가시면 카카가 자주 쓰시는 말 삼권분립은 뭐가 되는 거며 나아가 공화국의 씹새끼. 공화국? 공주국으로 바뀐 거 몰라? 카카, 삼권분립은 어떤 세 가지가 분립돼서 삼권분립인지 아십니까? 알지. 1번 로또 복권, 토토 복권, 연금 복권. 2번 친권, 양육권, 면접, 교섭권. 3번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4번 5,000원권, 만원권, 5만원권. 5번 취권, 태극권, 회수권.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화국 논평. 메갈리아보다 1배가 더 친근하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사드를 반대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새 당대표 추미애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야당 대표란 모름지기 이 나라가 독재 국가가 아니라는 허울을 만들기 위한 장식용 액세서리임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자신은 정치의 중심이 되겠다며 설레발을 떠는데 이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추미애는 사드를 반대하겠다고 하는데 네가 반대한들 박동지가 개무시하면 그냥 뭉개질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또 재론하겠다는 것 자체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우병우는 그동안 장차관 후보에 대한 인사검증을 개판으로 했지만 정적의 경우는 현미경 검증을 해서 약점을 잡아내야 할 것이다. 범죄 혐의가 있다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뭐 애매한 것이 있기만 해도 쥐고 흔들어야 할 것이다. 의혹만으로도 제1야당 대표의 리더십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장악한 언론을 통해 추미애는 문재인의 꼭두각시이며 제1야당 대선 후보 선출은 감동도 의미도 없다고 벌써부터 초를 쳐야 할 것이다. 추미애가 여기에 격분해서 잔다르크가 아닌 추다르크로 돌진해온다면 이는 박근혜 동지에 대한 사실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추미애는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더는 흔들기 위한 야당이 되지 않겠다며 이 말을 땅에 찢고 다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드 당론을 정하지 않았는데 찬성 당론으로 확정하겠다고 하고 당사를 점거하는 세월호 백남기 농민 가족을 경찰에 불러 전원 해산케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제1야당이 정권 교체를 해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 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국가원로의 지혜와 통찰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내일을 모색하는 피박토론, 오늘도 두 분 모셨습니다. 우선 인님.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으로는 정권 창출이 어렵게 됐다고 보는 인사드린다고 봐요. 안녕하십니까.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모든 법 위에 내가 있다. 이런 오만과 독선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해악을 창님 지금 절 비난하시는 거예요? 좌파들처럼. 이런 오만과 독선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해악을 끼쳐서 다행입니다. 다행이시라고? 아직 이 나라에는 독재가 필요합니다. 아니, 무슨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특히 인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내가 뜯어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정당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민주주의? 정당 민주주의요. 정당 민주주의? 야, 그런 건 난 잘 몰라. 나는 경제민주화밖에 모른다고 봐요. 경제민주화밖에 모른다? 경제민주화는 뭡니까? 뭐긴 뭐야 이 새끼야. 기업들이 부를 혼자서 다 처먹는 게 아니라 그 부를 나누는 거 아니야. 그 부를 어떻게 누구한테요? 기업들이 은행에다가 돈을 쌓아놨을 거 아니야. 그걸 나누자는 거지. 동아은행이 2억 원을 인님에게 나눠줬듯이 말이죠? 뭐야? 이 씨발 새끼야. 죽으려고 이 씹새끼야. 자자, 오늘 주제는 갈수록 심화하는 4대강 녹조 문제에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겠습니다. 자, 이님, 이거 어떻게 하죠? 무더위가 지나갔으니까 두고 볼 일이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물길을 막으니까 벌어진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물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봐요. 아니, 그러면 애초부터 보를 만들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야, 똥보야, 너는 너무 한쪽 면만 보는 경향이 있어.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건설업계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토목공사는 옛날에 다 끝났지. 부동산 건설은 이제부터는 잉여지. 그렇다고 SOC 투자하는 것도 한계가 있지. 어떻게 댐이라도 지어야 할 거 아니야. 아니, 그렇게 해서 환경이 훼손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보를 없애자는 말도 나오는 거고요. 아이 새끼. 야,
그 보를 없애는 것도 건설사가 필요하잖니. 그래서 보를 짓기도 하고 보를 해체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건설사를 먹여 살리는 거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농담이고 그 4대강은 MB 작품 아니니. 그러니까 MB의 방법에 열쇠가 있다고 봐요. 예? MB의 방법에 열쇠가 있다고요? 그 MB가 그 청계천 만들었을 적에 어떻게 그 청계천에 물을 흘려보냈니? 수돗물 트는 거 아니야. 그리고 또 그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 끌어다가 그렇게 해서 그 청계천 물을 흘리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4대강 물이 썩었으면은 상류부터 수돗물을 콸콸 트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 썩은 물들을 다 바다로 내려보내는 거야. 아니 그 사람 먹는 수돗물을 강에다가 쏟아버린다고? 외국어대를 졸업하면 외국인이 되나? 어떻게 그 한국 물정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 창녕감님, 지금 외대생들을 비하하시는 겁니까? 나는 늘 비하했어. 비서울대는. 자, 이제 그만하시고요. 자, 창님, 4대강 녹조,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4대강 때문에 녹조가 생겼다. 이거는 편견이 가득한 말 아니겠습니까? 녹조의 문제는 더위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극에서 또 남극에서 빙하를 수입해서 강물에다가 띄우는 겁니다. 그래도 녹조가 사라지지 않는다면은 그러면 녹조는 4대강 사업 때문 아니겠습니까? 4대강 사업 이후 매년 여름이면 이렇게 녹조가 심했고요. 심지어 겨울에도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빙하를 띄운다? 이거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자, 제 말대로 빙하를 띄워도 녹조가 심해지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죠? 그럴 때면은 뭐 이명박이한테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요. 누가 이명박에게 책임을 물을까요? 당연히 그 박근혜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선일보는 건드리는 박근혜지만 이명박은 못 건드리네요. 대단하죠? 이명박 보세요. 4대강이 녹색동으로 가득한데도 자신이 다음 대선 킹메이커를 하겠다라면서 설치고 자빠졌으니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난국은 이 사람밖에는 풀어낼 사람이 없겠군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 그만하세요. 자, 녹색 성장을 약속한 이명박, 녹조 성장으로 보답했습니다. 모든 국민의 행복을 약속한 박근혜, 모든 국민의 항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진심이 있을 거라고 믿으십니까? 각성하고 눈을 부릅뜨읍시다. 피박토론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논현동 쥐새끼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 뭐 그냥 실명 쓰셔도 다 알 텐데, 논현동 쥐새끼라는 필명의 애청자분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에 사연 한번 보냈었죠. 논현동 쥐새끼입니다. 이 선생님, 제가 요즘 다음 대통령 주자로 누구를 밀 것인가 고심이 깊습니다. 이 나라에 존망이 걸린 19대 대선, 좋은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국가 발전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현재 박근혜 정권은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박근혜는 어떻게 하면 다음에 2번 후보가 당선될까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국정농단을 대통령이 하고 다니고 국기문란 또한 대통령인 자신이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새누리당의 표 찍을 국민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런 멘트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국민은 원하고 있습니다. 정권을 교체해야 경제도 살리고 나라도 살릴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정권 재창출을 주도할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선생님, 만약 정권이 저쪽으로 넘어가면 저는 그야말로 좆됩니다. 좋은 아이디어 부탁드립니다.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물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반기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미 친박이 낙점을 해서 점점 떨어지는 추이지요. 파격적인 젊은 후보, 그러면서 논현동 쥐새끼님을 지켜줄 후보, 4대강에서 매번 녹조 사태가 발생해도 그냥 참고 지내자라고 할 후보, 그런 후보가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혹시 논현동 쥐새끼 아드님은 어떨까요? 가수 이은미 씨가 맨발의 디바라는 별명이 있듯 아드님은 쓰레빠의 디바 어떨까요? 네? 아드님은 가업을 이어받아야 한다고요? 뭐요? 아, 사기.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후보는 아무나 대충 내고 세계적인 해커, 좌익 교수 같은 애를 사가지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처럼 또 그 짓을 해보면 어떨까요? 선거에서는 지더라도 투개표에서는 이기는, 네? 그런 범죄는 안 한다고요? 전직 대통령으로서 품위가 없다고요? 이 쥐새끼야! 일생이 범죄인 네가 그게 할 소리야, 이 새끼야! 이 쥐새끼 4대강물 처먹었나? 너 이 새끼 네 뇌가 큰빛 이끼벌레지, 이 새끼야. 그 뇌에 독하게 썩은 물에서나 사는 실지렁이가 기어다니고, 네,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쥐새끼를 위한 노래 띄워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완벽하고 도덕적이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완벽하고 도덕적이죠. Yeah, that's right. 완벽하고 도덕적이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각하는 그럴 뿐이 아니죠. 완벽하고 도덕적이죠.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음식 창업은 몬스터 셰프. 원가 창업은 몬스터 셰프. 창업의 끝판왕 몬스터 셰프.
네이버 검색창에 몬스터 셰프라고 쳐주세요. 상담 문의 458-8838, 458-8838. 몬스터 셰프! 가장 싸게 안전하게 문자 발송 서비스의 지존 다이렉트 SMS. 매일 아침 그날의 최저가를 반영합니다. 인터넷 최저가가 아니면 차액을 100배로 보상합니다. 다이렉트 SMS. 정권 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지난 화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조선일보가 해외에 제 비자금이 묻어있다는 허위 사실을 폭로했나요? 그게 아닙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그만뒀습니다. 그만둘 놈이 그만뒀구만. 대우조선한테 향응받은 조선일보 주필이 그만뒀고 감찰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만으로 특별감찰관마저 그만뒀는데 우병우만 남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병우도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우병우가 왜 그만둬? 이 정부는 의혹만으로는 그만두게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있습니다. 카카, 비록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곤 하지만 우병우도 압수수색당한 마당에 그냥 그 자리에 둔다면 이건 수사의 공정성이 의심받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피의자가 자기 수사를 자기가 관리 감독하는 국기불능. 씹새끼. 야, 이명박이가 너는 대선 주자로 어렵대. 응? 이젠 좀 찌그러져 있을 때 아니니? 카카, 왜 우병우만 감싸고 도십니까? 우병우만 민정수석입니까? 왜 전 민정수석 김영환이는 59살밖에 안 됐는데 화병에 걸려 죽게끔 내버려 두셨습니까? 야, 내가 죽였어? 왜 나한테 시비야? 얼마 전까지는 십상시 같은 아첨꾼들만 두시더니 이제는 우병우입니까? 카카, 십상시 아세요? 왜 몰라? 후한시대에 일어난 십상시의 난을 누가 평정했는지, 그래서 그걸 계기로 누가 권력을 잡았는지 그것도 아십니까? 알지. 1번 우병우, 2번 동탁, 3번 전두환, 4번 김영란, 5번 추미애.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화국 논평. 조선일보를 요즘은 북조선일보와 다르지 않다고 보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송희영 주필을 날렸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조선일보 기자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며 기사와 사설로 길길이 날뛰는 조선일보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박 동지 아버지 때에 밤의 권력을 조선일보 당시 사주 방일영에게 나누어 줬건만 박정희 동지 따님 시대에
아들 방상훈이 계승한 조선일보는 마땅히 박정희 동지를 요정에서 모셨듯 박근혜 동지를 모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1등 신문이라며 개기고 있으니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트위스트 춤을 추는 격이다. 한국에서 특히 박씨가문 집권시대에 언론은 시녀이자 하인일 뿐인데 이를 망각한다면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닌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조선일보는 이름부터 불순한 신문이다. 신문 이름에 조선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사장, 발행인, 편집인, 주필, 편집국장까지 모조리 남산에 불러다가 왜 이 이름을 고집하는지, 혹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남한을 장악했을 때에 6.25 당시 북괴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할 당시처럼 김일성 장군 만세, 조선인민군 만세 하기 위한 암시는 아닌지 추궁해야 할 것이다. 구타와 인격모독, 야, 그 조주로 남자구실 하겠냐? 라는 식의 성희롱, 자만제오기는 물론이고 관절뽑기, 통닭구이, 칠성판, 물고문, 전기고문 등의 풀코스 서비스를 받게 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의 얄팍한 도발은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다. 이제라도 방상훈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서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신문 사업을 좀 해왔다는 이유로 분수를 모르고 까불었다며 이 말을 땅에 찍고 참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보직만 그만둔 송희영을 해고시켜야 할 것이며 우병우 처가 강남 땅을 보도한 이명진 기자 역시 해고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서 조선일보는 기생집에서나 1등 신문임을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원로들의 지혜와 통찰로 국가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하는 시간입니다. 피박 토론, 오늘도 인과창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권의 핵발전소, 수력, 화력보다 많은 양의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있는 인이라고 봐요. 안녕하십니까. 정치권의 핵폭탄, 한 번 터지면 모두가 죽어버리는 창 인사드립니다. 실제로 창녕감님 때문에 폭탄이 2번 터졌죠. 1997년, 2002년, 잃어버린 10년. 아니 어디 외대 출신 새끼가 이빨을 보여? 창자를 뽑아다가 그냥. 아이고 그만하시고요. 시작부터 과열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핵잠수함을 도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네, 이 이야기 갖고 토론을 나누겠습니다. 인님부터 의견 주시죠. 저는 아무 입장이 없다고 봐요. 아니, 입장이 없다니요? 야당은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장이 없어야 한다고 봐. 그래야 집권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아니, 위중한 문제인데요. 입장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책임 정치의 길 아닐까요? 또 뭐야, 사사건건 질러대면 좋을 것 같지? 근데 그런 거에 질려서 이 새끼야, 야당에 오려다가도 만다고 국민들이 알아? 아니, 북한이 잠수함 발사 미사일을 쏘기도 하고, 그래서 사드가 무용지물이 될 판에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이 없다면, 아니, 그런 생각이 없는 정치 세력한테 누가 정권을 맡깁니까? 생각이 없는 정치 세력한테. 그거야 당연히 생각 없는 사람들이 맡기겠지. 하하, 그런가요? 자, 그러면은 핵 잠수함이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좋다, 이겁니까? 여론조사를 해봐서 팽팽하면 침묵하고 한쪽으로 쏠리면 그쪽으로 가야 하겠지. 핵 잠수함도 일종의 핵무기인데 엄청난 돈이 들어갈 텐데, 또 미국이 반대할 텐데. 뭐? 미국이 반대한다고? 그렇죠. 그럼 당연히 반대해야지. 아니, 여론 99%가 찬성해도 미국이 반대하면 반대해야 된다? 당연히 반대해야 한다고 봐요. 미국이 없었다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었겠어?
없었을 거라고 봐. 지난번에 하신 말씀 반복하시네요. 미국이 없었으면 대한민국이 없었다. 네. 어쨌든 이님은 미국이 반대하면은 안 된다는 전제로 말씀하셨는데 창님은 어떠세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사드는 군사 주권적 결정이다. 당당히 이해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지요. 따라서 핵 잠수함도 우리가 군사 주권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군사 주권적으로요? 아니, 우리에게 군사 주권이란 게 있습니까? 없어? 없나? 없지요. 전시작전 통제권이 없는데 북한이 우리를 폭탄으로 도발하면 우리가 즉각 반격할 수가 없어요. 미국 결재를 맡아야 하니까요. 언제부터 그렇게 됐나? 혹시 좌파 정권 때? 이 무능하고 부패한 좌파 정권이 군사 주권을 팔아넘겼나? 좌파 정권이라뇨.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그랬지요. 그 뒤로도 보세요. 장성들이라고 하는 똥별들이 군사기밀 빼내서 미국 무기업체에다 팔아넘기기도 하고, 그런 인간 이하의 똥별들이 전시작전 통제권 반대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군사주권이라니요? 그러면은 군사 복권으로 바꿀까? 자, 핵 잠수함 도입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우리 창님 의견 주시죠. 잠깐만, 전화 한 통만. 여보세요. 장남, 아빠야. 그 핵 잠수함 도입해야 하나? 잠수함. 이 새끼야, 그 잠수복 말고 잠수함. 몰라? 끊어. 사회자, 전화 한 통만 더 걸게. 차남, 아빠야. 그 핵 잠수함 도입할까? 이 새끼야, 핵잠이라니까. 핵잼이 아니라 핵잼 아니고 핵잠. 뭐? 핵노잼이라고? 끊어, 이 새끼야. 두 아드님께 여쭤보셨군요. 하여간 모르신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자, 잠수함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올려주시면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야, 왜대? 넌 할 말 없냐? 창녕감님, 그 미국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지 왜 이렇게 미련을 가지세요? 우리 원로들 답은 뻔하지. 미국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안 그렇습니까? 네, 비박토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 태평로 코리아나 모텔 사장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분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태평로에서 지금은 세종대로로 바뀌었군요. 세종대로에서 모텔도 하고 신문도 찍어내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밤의 대통령이었습니다. 밤이 끝나고 새벽이 오면, 먼동이 틀 때면 우리의 권력은 낮의 대통령에게 인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끄는 회사의 회장을 지내신 작은아버지께서는 이런 책도 내셨지요. 나는 아침이 두려웠다. 사실 제 작은아버지는 변비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화장실 가기가 두려우셨던 거지요. 농담입니다. 이 선생님, 예전에는 밤의 대통령인 저와 낮의 대통령 사이가 좋았는데 요새 들어서 아주 나쁩니다. 대한민국에서 제 아무리 힘있는 언론이라도 일개 사기업인데 대통령과 사이가 안 좋으면 매우 피곤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지금 요구하는 대로 머리 숙여 사과하자니 존심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제 존심도 지키면서
아무 일 없이 넘길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언론 자유를 위한 코리아나 모텔 사장님의 분투를 기원합니다. 언론과 권력이 충돌할 때에는 할 수 없지요. 일단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서 타협을 보든 멱살 잡고 싸우든 어쨌든 만나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친처럼 요정에서 나제 대통령과 만날 수는 없는 법이고 하는 수 없습니다. 아드님이 혹시 결혼 안 하셨다면 서둘러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식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하시는 신문 일면 맨 위에 공고 우리 아들 결혼합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이렇게 공고를 내는 겁니다. 뭐 뉴스 경남인가 하는 그런 지역 언론도 자기 아들 결혼한다고 회장이 공고를 내던데 지금 운영하시는 신문도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제 대통령이 못 본 척 모른 척 하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관계가 있는데. 네, 지면을 사유화한다면서 좌파들이 길길이 날뛴다고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대우조선을 인수하고 신문 이름을 대우조선일보로 바꾸는 겁니다. 아이고, 신문사 이름을 밝혔군요. 예. 대우조선일보로 이름을 바꾼 다음 우병우나 김진태를 불러다가 2억짜리 향응을 베푸는 겁니다. 그래놓고 다 촬영해놓고는 야, 니네도 다 받아 처먹고 왜 우리한테만 지랄이냐? 이거 안 깔 테니까 피차 좋게 가자. 이렇게 타협을 보는 겁니다. 네? 대우조선을 인수할 돈이 없다고요? TV조선 운영하기도 간당간당하다고요? 야, 이 새끼야, 네가 갖고 있는 부동산, 특히 동작구에 있는 아방궁을 팔면 대우조선을 왜 못 사니? 이 새끼, 사태가 이 지경이 되면 감당도 못할 거면서 왜 그동안 후가씨를 잡았어, 이 새끼야? 특히 약자들한테. 뭐? 1등신문 족가고 있어, 이 새끼. 1등신문 이겠지, 이 새끼.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이종황의 허리 디스커션은 김디지의 JNP, 네, JNP 일부를 들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쪽발이들 말이야, 딱 두 종류가 있어. 존만한 새끼랑 족같은 새끼. 신문에도 딱 두 종류가 있어. 존만한 신문이랑 족같은 신문. 오늘은 존만한 신문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하는데, 조선일보 조광일보 찬론하는 정치 언론 조직의 실체, 천황폐와 만세 나 족가구들 있네. 조선일보 조광일보 찬론하는 정치 언론 조직의 실체, 조선일보 조광일보 천황폐와 만세 나 족가구들 있네. 36년 목에 빗대 세우던 조선일보의 한자라 까라까라 구비구비 기자새끼 갈겨대던 한가닥 기사 보며 손바닥 많은 사실을 알게 되지. 쪽팔린 놈들 눈치 보며 사들 기자새끼 근성을 못 버려. 이젠 이쪽에 붙었다 저리 붙는 여 병신 같은 여 신문기사 올려. 내가 싫어하는 건 졸라 많아. 전직 대통령 새끼들의 낙골값 하나 부리고 말 바꾸는 언론 기자 새끼 하나. 언론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기자와 조선일보 하나. 지네끼리 모여 대한민국의 정치와 언론을 조져.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 조가 닦아. 조선일보 코미디도 조가. 조선일보 조광일보 찬론하는 정체나 언론 조작의 실체. 조선일보 조광일보 천황폐와 만세 나 족가구들 있네. 조선일보 조광일보 찬론하는 정체 언론 조작의 실체. 조선일보 조광일보 천황폐와 만세 나 족가구들 있네. 저기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 기사 잘 써드릴 테니까요. 저한테 한번 쏘셔야죠. 저 따위로 살면서 쪽발이도 무지 원하는 독도 나 족도. 쪽발이가 원하는 독도 족도
내세우며 가대도 김기자란 최고님 한마디 저도 상관없는데요 그따위로 말하지 니네 대가리에 똥밖에 더 찼니 그러면서 언론 플레이만 하면 되니 외국인이 Where are you from? 하면 From 조선 뉴스페이퍼에 좀 많아 Yo 니네가 원하는 게 명예 외국인이 What's your name? 하면 My name is 조카라에 좀 많아 조선일보 조광일보 언론 조직의 실체 탄로나는 정체 조선일보 조광일보 전학회와 만세 조카구도 있네 조선일보 조광일보 탄로나는 정체 언론 조직의 실체 조선일보 조광일보 전학회와 만세 나 조카구들 있네 10대 N세대 30대 386세대 20대 개성세대 뒤지 20대 개같은 성질의 세대 개같이 족같이 졸라까대지 근데 언론 플레이하는 조선은 뭔데 대가리에 생각하는 거는 뭔데 아무것도 줘도 몰라 졸라 몰라 말 졸라 많아 신문사 중 구독률은 졸라 높지 통신에선 언제든지 졸라 씹히지 그 큰 권력 휘둘러 그리고 그 밑에 노는 양아치들 죽어 아니 죽어 하지만 근데 지금 시대가 달라 뭐가 뭔지 알지 아직 양아치도 너희들을 씹어대지 내가 갈게 되는 팬들과 차이 나지 내가 가진 한손의 마이크 한마디 조카 조선일보 조선일보 잘로 나는 정체 언론 조직의 실체 전학회와 만세 나 조카고들 있네 조선일보 조광일보 잘로 나는 정체 언론 조직의 실체 조선일보 조광일보 전학회와 만세 나 조카고들 있네 조선일보 조광일보 잘로 나는 정체 언론 조직의 실체 조선일보 조광일보 전학회와 만세 나 조카고들 있네 조선일보 조광일보 야, 너 조선일보 보냐? 나랑 인연 끊자. 기억하시나요? 탐라오렌지.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버릴 탐라오렌지의 황금향. 지금 인터넷에서 탐라오렌지를 검색하세요. 추석 선물로 끝내주는 황금향. 황금향도 주문받고 있다고 봐요.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아시나요? 아름다운 얼굴, 탱탱한 피부, 건강한 수면. 세계 최초의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가 도와드립니다. 검색창에 미용 베개 바슈필로우를 검색해주세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지난 수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큰일 났어요? 김진태가 청와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폭로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아닙니다. 대통령 연설 기록 비서관을 지낸 조인근이가 한국증권금융주주총회에서 상근 감사가 된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조인근이도 밥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응? 그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국내 유일의 증권금융전담 공기업의 감사면 막중한 자리인데 그래서 연봉이 1억 5천만 원이나 되는데 조인근이는 서강대 국문학과를 나오고 연설문만 써서 증권금융이나 회계 감사 관련 전문성은 전무합니다. 아니 전문성이야 일하면서 키우면 되지. 아이고 시비 거는 것도 습관이야. 응? 시비 걸기가 이제는 레포츠가 됐나 봐.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나? 대선 때도 낙하산은 없을 거라고 하셨고 적재적소에 능력을 갖춘 인사를 두루 등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관피아 척결도 말씀하시고 이런 약속은 모두 거짓말이라고. 씹새끼. 누가 빌딩이 즐비한 서울 도심에 낙하산을 내려보내니? 어? 낙하산 타고 내려갔다가 차에 치여 죽으면 어쩌려고? 카카, 국책은행도 지금 낙하산으로 한가득인데요. 이게 해운 조선산업의 부실을 불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혹시 국책은행으로 어떤 은행이 있는지 아세요? 국책은행에는 어떤 은행이 있냐고? 당연히 알지. 1번 정자은행, 2번 씨앗은행, 왜 부루마블 할 때. 3번 문제은행, 4번 수출입은행, 5번 농협. 뉴스 듣기 능력 평가를 마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화국 논평. 무상복지를 반대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랄 발광하는 야당 의원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약속했던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를 제멋대로 뒤집고 자르고 찢고 꼬매는 야당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야당은 부실한 대기업은 수조 원씩 지원하면서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고작 몇천억 원의 민생 예산은 왜 안 되느냐고 지적하고 있는데, 부실한 대기업을 살려야 그 기업에 다니는 회사원 아빠 엄마가 살고 그래야 아이들이 먹고 사는 것 아니겠는가. 일의 순서도 모르고 제멋대로 하려 드는 야당은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야당이 무상복지의 헛된 꿈을 실현한다며 무리하게 무상급식을 도모하고 이제는 무상보육, 즉 누리과정까지 시행하려 하고 있으니 나라를 거덜낼 판이다. 야당은 무상보육을 계속 추진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물론 박동지에게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를 자행하는 것이다. 여보세요? 네. 수석님! 아이고, 어쩐 일로 저 같은 하찮은 논평원에게. 네? 무상보육 누리과정은 박근혜 동지 공약이었다고요? 아, 그랬나요? 어째 좌파 냄새가...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네, 머리 받겠습니다. 예. 이제라도 야당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누리과정 약속을 지키지 않은 박동지를 망신 주기 위해 까불었다며 이 말을 땅에 찢고 참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야당에게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대신하겠다고 약속해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무소유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직자가 되고자 청문회에 나간 한 중년 여성입니다. 매년 5억 원, 매월 4,200만 원꼴로 용돈을 썼는데, 선생님이 만약 여성이시라면 하루에 140만 원꼴로 돈을 쓰실 수 있겠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신 겁니까? 룸살롱을 날마다 갈 수도 없고, 또 무슨 명품을 산다고 해도
쌓아놓을 때도 많지 않고 하루 140만 원 주면 고맙지만 다 못 쓰지요. 네, 사연 계속 읽겠습니다. 이 선생님, 그런데 저는 그렇게 돈을 썼습니다. 그만큼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썼는데 이걸 갖고 비난을 하면 어쩌자는 거지요? 누가 하루 140만 원씩 용돈 쓰지 말라고 한 적이 있었나요? 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 동안 주정차 위반 19회, 속도 위반 9번, 좌석 안전띠 미착용 1번 해서 총 29건의 교통법규 위반이 적발돼서 115만 원의 과태료와 범칙금을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남보다 더 국가에 현금을 바친 셈이지요. 따라서 박수는 못 칠 망정 비난을 한다면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이 선생님, 어쨌든 저는 지금 조용히 공직자가 되고 싶습니다. 너무나 많은 과거가 털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 많은 것은 죄가 아니겠지요. 무소유님, 망중에 심려가 많으실 텐데 이 방법은 어떨까요? 용돈을 쓰지 않는 겁니다. 대신 대우조선 해양 보고 쌀 사와라, 전기요금 대신 내라, 성악하는 딸내미 레슨비 내라, 이렇게 지시하는 겁니다. 최경환 오빠가 대우조선 해양에다가 팍팍 지원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우조선 해양 돈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또 대우조선 해양 지금 정권 실세에 도움도 필요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루에 140만 원, 한 달에 4,200만 원, 1년에 5억 원, 네, 지출을 없애는 겁니다. 네? 조선일보 주필 날아간 거 못 봤냐고요? 네, 그렇다면 범칙금 문제 해결할 방법도 일러드리죠. 승용차를 버리고 똥차를 몰고 다니는 겁니다. 왜 땡땡 환경하는 똥차 말입니다. 똥 질질 흘리고 다니면서 말이죠. 그러면 경찰도 인간인데 어디 똥차를 세울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운전면허가 2종이라고요? 그럼 어쩌라고 이 돌대가리야? 어? 네가 하려는 공직자 이거지? 어? 네 머리가 텅텅 비어서 빌공짜에서 공직자, 어? 이 찔찔아, 어? 야, 하나만 해, 하나만, 어? 부자로 살던지 공직자로 살던지. 예,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네, 오늘은 강백수의 노래 I have a dream 일부를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김태희랑 사귄다면 김태희 내 꽃을 사먹을 거야 이야. 내가 만약 송혜교랑 사귄다면 송혜교 내 꽃을 사먹을 거야 이야. 내가 만약 김연아랑 사귄다면 김연아 내 꽃을 사먹을 거야 이야. 내가 만약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잊지 마세요.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지난 목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미국이 사드를 팔지 않겠다고 하나요? 그게 아닙니다. 브라질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인 호세프 대통령이 결국 탄핵당했습니다. 아, 오늘 그 중앙일보 보니까 쫓겨난 좌파 포퓰리즘 이러던데. 그러기에 좌파는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한다니까. 호세프 대통령이 불관용과 불통의 정치 그리고 독선적인 품성 때문에 지지 세력마저 떠나가게 만든 그런 대통령 아닙니까? 부정부패에다가 국민 기만까지. 각하도 타산지석으로. 이 씹새끼가. 야, 우리 아빠처럼 내가 언제 나 욕하는 놈을 남산에 데려다가 비영신으로 만들었니? 응? 또 내가 언제 언론인들을 100명 넘게 길거리에 나앉게 했니? 응? 또 내가 언제 멀쩡한 사람 간첩 혐의 뒤집어 씌웠니? 응? 나 같은 관용과 소통의 정치 어디 있어 또? 카카, 이거 아십니까? 호세프 대통령도 과거 정치적 동지에게 손가락으로 뺨을 치면서 욕설을 퍼부은 거 말입니다. 씨발놈아, 그래 나 탄핵해봐. 카카, 브라질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습니까? 브라질 수도가 어딘지 아세요? 알지. 1번 리우데자네이로, 2번 브라질리아, 3번 부에노스아이레스, 4번 상파울루, 5번 산디아고.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마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화국 논평. 생일잔치를 그 어떤 잔치보다 소중히 여기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국가에 생일잔치가 없는 현실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국제사회가 전혀 인정하지 않는 김인현 3.1 독립운동을 건국의 시발점으로 여기는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말 그대로 임시정부다. 임시가 본진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게다가 임시정부 청사 떨렁 하나 있는 거 말고는 세금을 걷나, 치안을 유지하나, 군대를 갖고 있나, 외교를 하고 있나, 아무 의미도 시조도 없는 임시정부의 창건을 건국으로 포장하는 것은 이건 마치 소설가 공지영의 작가로서의 데뷔 시기가 한글을 배운 초등학교 때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따라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8.15 건국 주장을 온갖 억지와 궤변으로 포장하려는 것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게다가 건국절을 1945년 8월 15일로 하게 될 경우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 있어서 독립운동 역사를 말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친일파들이 모조리 죽어 없어져야 속 시원하다는 식의 이런 주장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본 제국주의에 부역하고 협력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이 존재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일본을 상대로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다 같이 맞서 싸웠다면 우리 민족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었겠는가. 인종 청소를 당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다. 이 친일파와 일제에 항거했던 독립운동가 모두가 중간에서 타협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8.15 대한민국 건국절을 공인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건 친일파 때려잡기에 다름 아니고 따라서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이제라도 건국절을 반대하는 자들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친일군인 아버지를 둔 박근혜 동지를 망신 주려고 그동안 까불었다며 이 말을 땅에 찢고 참회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리승만 박사를 국부로 모시고 박정희 장군을 근대화의 아버지라고 부르겠다고 약속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이를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의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원로들의 지혜와 통찰로 국가공동체의 내일을 구상하는 시간 피박 토론입니다. 인님, 창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SNS 시대의 페이스북 스타 인사드린다고 봐요. 뭐? 페이스북? 이거 무슨 책이야? 누구 얼굴 사진을 실은 책이야? 그 페이스북이 무슨 책이에요? SNS라니까. SNS? SBS가 만든 채널인가? 자자, 이님께서 페이스북의 세계로 들어오셨는데요. 본인의 생각만 옳다는 판단에서 좀 더 지경이 넓어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야, 똥보 새끼, 너 이 새끼 지금 날 가르치냐? 너 따위 새끼가? 사회자, 난 가르치지 마라. 너한테 배우고 싶은 거 전혀 없다. 탕령감님, 제가 SNS 하는 법 알려드릴까요? 어이, 왜대? 내가 한마디만 하지. 외국어대가 이문동 쪽에 있지. 이문동에 있는 정형외과에 가서 부디 좆가. 자자, 오늘 토론할 주제는 기본소득입니다. 얼마 전 스위스에서 국민들에게 차별 없이 월 300만 원씩 현금을 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려다가 부결됐지요. 그래도 국민들이 최소한 생계 걱정 없이 기본적인 품위를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리지 않겠는가 하는 점에서 유의미한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자,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소득은 내가 국회 연설 때도 했던 말이고,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봐요. 근데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하면은 국민들이 일은 안 하고 놀고 먹는다. 뭐 이런 건데요. 그런 논리로 최저임금을 안 올리는 거 아니겠어? 아니 씨발 알바들이 몇천 원 올리면 갑자기 귀족이 되나? 일 안 하고 때려치고 노나? 말도 안 되는 얘기지. 그거 생각해보라고. 국가 시책대로 하면 좋대요. 애를 서너 명 낳아봐. 누리과정 개판이지. 고등학교 의무교육 말만 무성하지. 사교육은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대학 가봐 씨발. 등록금 폭탄 이건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졸업만 하면 취업이 되나? 성형해야지. 스펙 쌓아야지. 뼈 빠지게 일하지 않으면은 가족들을 부양할 수 없다고 봐. 게다가 일 나가는 아빠가 병이 나봐. 집안이 무너진다고. 그러니까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차원에서라도 300만 원까지는 아니더라도 몇십만 원이라도 국가가 책임져 줘야 한다고 봐요. 이님 생각에는 얼마 정도의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좋겠다고 보십니까? 나는 많은 걸 바라지 않는다고 봐요. 어버이 연합 보면은 한 번 시위 나오는데 길어야 2시간 아니야. 그리고 2만 원 받지. 그래서 나는 하루 2만 원이면은 족하다고 봐. 아니 그렇게 다달이 줄 게 아니라 한 가구당 2억을 주면 어떨까요? 일생에. 야, 2억이 애 이름이냐? 받으신 분도 있지 않습니까? 누구야? 나구나. 동아은행으로부터. 이 씨발 똥보 새끼. 너 이 새끼 모처럼 내가 정청래한테도 박수 받을 말을 했는데 여기다 침을 뱉어? 이 씹새끼야. 정말 욕설이 난무하고 막말이 횡행하는 이런 족같은 토론은 씨발 그만 나오고 싶네. 말에 품격이 있어야지. 족도 지랄들만 하고 있으니. 아니 그러면서도 창님도 욕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야 사회자, 난 서울대잖니. 창님은 기본소득에 대해 어떤 의견이세요? 저야 저소득층 국민들 찾아다니면서 돈을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현찰을 팍팍.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차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가득 실은 지폐를 그냥 나눠드리고 싶은 게 제 심정입니다. 차떼기 한 돈? 사회자, 이 말을 족같이 하나? 기왕이면 아름답게 할 수 없어? 하지만 공짜로 돈을 주는 것보다는 가난한 사람들을 골라서 선별적으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낙인 효과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난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더 마음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세상에 공짜가 어딨니? 주민센터 찾아와서 나 가난하니까 돈 주시오. 이러면 돈을 줘야 되냐 이거야.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 이건희 회장부터 거지 춘삼이 형까지 다 균등한 복지를 보장하자는 거지요. 이건희 회장과 같은 혜택이라. 그러면 성매매 서비스도? 아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여간 서울대를 비롯한 모든 대학을 똑같은 대학으로 만들자. 그러니까 강남대와 외대와 서울대가 같은 대접받는 그런 세상은 꿈꾸지 마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똥보야, 내가 지금 흙 뿌렸어. 창녕감 눈깔에다가. 네, 하여간 기본소득 논의 대선 앞두고 다시 한번 잘 정돈해서 우리 사회에서도 실현 가능할지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애청자 여러분의 생각도 알고 싶습니다.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피박토론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답답검사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이 보내온 사연입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남들이 말하는
공안검사입니다. 옛날에는 사자 돌림만 해도 열쇠 서너 개는 보장받던 우리 사회 엘리트 중에 엘리트죠. 저는 유우성이라고 화교 출신 촌딱을 간첩으로 만들다가 일이 풀리지 않아 고초를 겪는 중입니다. 저는 설경구의 대사처럼 나 돌아갈래 이러면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검찰이 발표하면 그것이 곧 사실이요 진리요 정의였던 시절이 있었지요. 지금은 언론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법원이 태클을 걸고 있어서 검찰이 아니게 됐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망신스러운 무죄 판결이 나게 되니까요. 게다가 오늘은 간첩으로 판결나기는커녕 간첩이라면서 우리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고, 그렇게 해서 무죄로 빠져나간 유우성에 대해서 최소한 나쁜 놈으로라도 만들어야 되겠다면서 우리 검찰이 낸 기소가 기각됐습니다. 개망신을 당한 것입니다. 이 선생님, 저희 보고 검사하지 말라는 이야기일까요? 지금이야 우병우 선배가 정권의 1인자로서 버티고 있지만 참으로 위태로운 검사의 위상입니다. 이 선생님, 검찰의 명예를 지키면서 유우성을 제거할 카드는 없을까요?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자유와 진리를 위한 무명의 헌신, 네, 이게 바로 검찰의 캐치프레이즈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 국정원 옛날 구호라고요? 자유와 진리를 위한 무명의 헌신이 국정원 구호였다는 겁니까? 이 절망의 시대에 웃음까지 주시는군요, 우리 국정원이. 이 방법은 어떨까요? 유우성을 납치해서 2억짜리 향응을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는 2억 향응 받았다라면서 검사 출신 김진태가 폭로하게 하는 겁니다. 네? 수법이 너무 뻔하다고요? 역풍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아직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유우성이를 배에 태워서 향응을 받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 배를 북한으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우성은 곧 간첩으로 드러났다, 이런 그림이 완벽하게 완성되도록 말이죠. 네? 그거 발각되면은 검찰 문 닫게 된다고요? 야, 이 새끼야, 그럼 좀 조작을 하지 말든가, 사기를 쳐도 좀 사기답게 쳐야지, 지금까지 간첩단 사건 중에 조작 아닌 게 있었냐?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바로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는 오늘 마무리 곡으로 윤민석의 몽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나에게 국가부와 법과 안기부를 빌려준다면 한 달 안에 한 나라당 간첩단 사건 만들 수 있지. 나에게 국가부와 법과 이 근황을 빌려준다면 한 달 안에 조선일보 간첩단 사건 만들 수 있어. 아니 한 달까지 필요 없을지도 몰라. 저들이 했던 대로 무조건 잡아다가 칠성판에 묶어 전기 고문하고 물 고문도 하고 통닭구이하고 비녀 꼬지만 하면 여의도 주름 잡던 국회의원님도 쿠데타 선동하던 어떤 아저씨도
줄지도 몰라. 제주에서 친구랑 재미있게 놀고 싶은데? 문자당에 물어봐. 원룸 구할 때 주의할 점? 문자당에 물어봐. 수술 입원 후에 보험금 받았나 확인은? 문자당에 물어봐. 친환경 유기농 농산물 어디서? 문자당에 물어봐. 집수리 견적, 생활, 보험, 법률도? 문자당에 물어봐. 혹시 내 반쪽도? 포털이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페이스북 어디서든 문자당을 검색해보세요. 잠깐! 불법적인 일은 사양합니다. 1946년 화순 탄광 사건을 극화한 역사 팩션 뮤지컬 화순 1946. 올해는 100여 명의 배우들과 30여 명의 스태프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일어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정신에 따라 티켓은 판매하지 않으며 누구나 관람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들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텀블벅에서 화순을 검색하세요. 그럼 9월 8일 저녁 8시 광화문 북축광장에서 만나요. 한국은 독재를 해야 돼. 하나님이 독재하셨어, 하나님. 이런 걸 해결한 분이 고 박정희 대통령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전두환 사령관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누가 경제 살려달라고 대통령 세웠어? 우리가 장모님을 대통령 세울 때는 종북주의자 척결해 달라고 세운 거야. 혐오를 부추기고 자본에 탐닉하는 교회. 그렇게 예수로부터 멀어진 한국 개신교를 전면적으로 해부했습니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핫한 인물, 문화학 박사 김용민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한국 개신교와 정치. 소명출판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금요일 방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정세균이 알고 보니까 진짜 세균이었답니까? 세균이 국회에 침투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경제를 지탱하는 삼각축이라 할 수 있는 생산, 소비, 투자가 동시에 뒷걸음질 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니,
유일호가 알아서 잘할 텐데 무가 왜 관심이지? 대기업 챙겨줘봐야 벌어들인 소득을 금고에 채워놓을 뿐입니다. 이걸 국민에게 돌려줘서 소비를 진작시켜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책이 없습니다. 몰랑. 응? 그거는 유일호하고 얘기하라고. 각하가 경제를 챙기셔야지. 누가 씹새끼. 응? 야, 내가 모든 걸 다 챙기면 경제부총리는 뭐 하러 있니? 각하, 경제부총리가 어떤 부처 장관을 겸직하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그거는 알고 경제 문제를 유일호한테 맡기시는 겁니까? 알지. 1번 기획재정부, 2번 재정경제부, 3번 재정경제원, 4번 재무부, 5번 청와대 사별관 관장. 뉴스 듣기 능력 평가를 마칩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공화국 논평. 국민을 통합하듯 입법, 사법, 행정부의 통합을 강력하게 염원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어줍지 않게 삼권의 한 축이라며 대통령에게 맞짱을 뜨려고 하는 국회의장 정세균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애지중지 키워서 각하를 열받게 하는 자 물어! 하면은 물어버리는 실력 있는 도사견 우병우 민정수석보고 사퇴하라고 한다든지, 미국이 주는 거라면 하드는 물론이고 사드도 받아먹는다는 국정 운영 철학에 딴죽을 거는 정세균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정세균은 우병우를 특정하면서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있는 그가 공작 정치를 획책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박근혜 동지 사전에는 공작은 없을 뿐더러 오로지 당만 있을 뿐이다. 박 동지를 닭이 아닌 공작에 비유한 것은 언어 도단이며 또한 묘한 비아냥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세균의 이런 도발은 앞으로 청와대와 전쟁을 치르자는 말이며 박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하는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곧 스스로 최동욱, 이석수, 송희영 옆에 매장될 일을 부르는 어리석은 행보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정부가 일방적인 태도를 취했다라고 문제 삼는 것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세균은 고향이 성주인가 김천인가? 이런 정세균을 외부 세력 개입 혐의로 검찰은 수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세균이 의장석에 올라갔을 때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 주변에 벽을 쌓고 시멘트에 콘크리트에 본드를 발라서 나오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스나마나한 열쇠를 그 안에 둠으로써 이건 스스로 잠근 것이다. 감금이 아니라 잠금이다. 이렇게 주장해야 할 것이다. 만약 의장석에서 조금이라도 움직인다면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정세균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나는 정세균이 아니라 왕세균이었다며 각하가 대통령 그 이상의 대통령의 권위를 행사하시는 바람에 나도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흉내냈을 뿐이라고 고백하며 제발 이석수 꼴만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찢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의장으로서 우병우 수석 비방 모략자에 대한 규탄 결의안과
사드 배치 지지 결의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해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오늘도 원로의 지혜와 통찰을 통해서 국가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해보는 시간입니다. 인님, 창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비료 냄새를 고향의 냄새로 알고 있는 그 농민의 마음을 잘 아는 남자 인이라고 봐요. 아, 이해찬 그분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였군요. 그렇지, 알아버렸구나. 그 비료 냄새가 싫다고 씨발 국회의원이 시청에다가 민원을 넣고 갑질을 해서야 말이야. 내가 그럴 줄 알고 이해찬이한테 그 공천 안 준 거 아니겠어? 이해찬, 정신 차려! 아니, 그 어디 외대 출신이, 형한테, 뭐? 정신 차리라고? 야, 너 죽고 싶어? 저 이회창이 아니라 이해찬입니다. 그런가? 그 2002년 대선 때 어떤 아줌마가 나의 당선을 돕는다고 지원연설하러 나왔거든. 그때 일이 생각나는구만. 김대중 정부 이해찬 교육부 장관 때문에 애들이 입시에서 손해봤다고 뭐 그런 말을 했는데 말이야. 그때 사람들은 그게 그 이해찬이 아니라 이회창인 줄 알아들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해를 막심하게 봤어요. 그 트라우마가 떠오르는구만. 아,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오늘 주제는 다름 아니고 대전시가 상수도 민영화와 관련해서 수돗물 값을 올려 민간 사업자에게 적정 이윤과 투자금 회수를 보장해 주려고 한 사실이 드러났다는 소식과 관련해서 수돗물 민영화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아니, 그 수돗물을 아직도 먹나? 나는 생수 먹는데. 아, 수돗물은 먹는 물만이 아니죠. 샤워도 하고 청소도 하고. 샤워? 야, 똥보야, 너 샤워할 적에 그 고추도 좀 씻어줘라. 그 고추에서 무좀이 나는 수가 있어요. 계속 방치하면은. 아이, 그만하세요. 그 실없는 농담을 왜 자꾸 하십니까? 그 수돗물 민영화는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그 물을 영리 상품으로 전락시키는 거지. 그 기본적으로 기업이 이 사업에 뛰어든다고 쳐봐. 기업은 존립 목적이 그 돈을 버는 거라고. 소비자가 국민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보인다고. 안 그래? 아, 그러면은 수돗물 민영화는 반대하신다? 그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거다. 아, 창님, 반론 펴시는 겁니까? 수돗물은 뭐 튼다고 나오는 게 아닙니다. 취수, 정수, 그리고 수도관을 통해서 가정까지 수많은 과정을 통해서 공급된다고요. 야, 사회자, 너 수돗물 1리터 가격이 얼마나 드는지 아냐? 아, 모르겠는데요. 1원이야, 1원. 정말 싸지 않니? 이걸로 갈수록 노후화되는 수돗물 시설을 최신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어찌 보면은 거대한 투자가 가능한, 그래서 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시장에서 도태되는 그런 시장 원리가 작동돼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돗물 민영화도 무조건 안 된다? 이건 무책임하다. 아, 하지만 기업만 배불릴 수 있다는 점에서 뭐 기업을 배불려? 야,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국민 아니니? 기업이 잘 돼야 세금을 많이 내고 세금을 많이 걷어야 정부가 살고 정부가 살아야 국민도 행복할 거 아니야. 그 기업이 잘 되면은 뭐 정치권에다가 차떼기 서비스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그 정치 발전을 위해서 정치권에다가 차떼기 서비스. 이 씨발 외대 새끼, 너 이 새끼 죽을래 이 새끼야? 아이, 그만하시고요. 자, 한 분은 그래서 수돗물 민영화를 반대한다. 다른 한 분은 찬성한다. 이거군요. 그 기업을 그렇게 밀어주실 거면은 이게 어떨까요? 그 물 절대로 안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수분 섭취를 콜라로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음료 회사별로 수도 사업을 벌이게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수도를 틀면은 콜라만 나오고, 또 다른 수돗물을 틀면은 그 사이다가 나오고. 그 소주만 나오는 수도는 어떨까? 그리고 그 강남 지역에서 주로 소비하겠지만은 위스키 수도도 서비스하는 거야.
그런데 원가와 관리비가 너무 비싸서 수도 설비하다가 돈 다 날리겠어요. 그래서 차라리 취수만 하고 정수는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수도 서비스 어떨까요? 그게 뭐지? 바로 녹차 라떼 수도입니다. 낙동강에서 즉시 가정으로 물을 공급하는 거지요. 제가 전 재산을 털어서 논현동에 사는 이명박 씨 집에는 공짜로 그 수도를 놓아드리고 싶습니다. 야, 똥보야, 그럼 좀 서둘러야겠다. 요즘 그 녹차 라떼에서 녹차 죽이 돼가더라고. 자, 수돗물 민영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십시오. 피박토론 마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DJ 이종황입니다. 이종황의 허리 디스크쇼,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짜 돌, 진석 이런 아이디를 쓰시는 분의 사연입니다. 이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의도 국회 여당 원내대표 진짜 돌 진석입니다. 요즘 국회의장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스스로를 해피 바이러스라고 말하고 다니는데 알고 보니까 지카 바이러스였습니다. 정기국회 개회사에서 감히 그 대통령이 하시는 일을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장이 이야기한 것은 청와대를 비난하면 우리 여당이 굉장히 피곤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발했다는 점입니다. 2008년부터 근 8년 동안 절대 다수당을 유지하면서 편하게 지내왔는데 여소야대가 되면서 팔자에도 없는 퇴장에 점거에 농성으로 벌써부터 몸이 뻐근하고 목이 굳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틀 더 가게 되면 입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이 선생님, 내년에 만약 우리가 야당이 되면 어찌할까요? 그럼 계속 이 짓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외투쟁에, 삭발에, 풍찬 노숙에, 단식에 이런 개고생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선생님, 그래서 지금보다 내년이 더 걱정됩니다. 어찌할까요? 네,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은 한 명 한 명이 헌법기관인데 이렇게 개고생을 하시는 걸 보면 마음이 착잡합니다. 이러면 어떨까요? 세균 같은 국회의장 손보고 싶다면 이러는 겁니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기, 방역은 절대 못하고 무조건 살처분부터 하는 특기를 살리는 겁니다. 인간에게도 바이러스가 옮긴다면서 정세균 의장이 바로 바이러스다 해서 정세균 의장을 하얀 복장을 한 사람이 잡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정세균 의장을 해치면 안 되고 정권을 연장할 때까지 격리시키는 거지요. 격리라고 하면 저항하고 반발할 것이 뻔하니 보호한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면 야당이 감금했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요? 그럼 이건 어떨까요? 새누리당이 야당 되는 게 싫은 거라면 대선 당일 밤 야당이 당선되는 상황, 패배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낙담하기 싫다면 대선 되기 전에 갑자기 기자회견을 여는 겁니다. 당 대표, 최고위원, 지도부, 중진 의원, 대변인 다 모여서 김정은 장군 만세, 조선노동당 만세 이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통합진보당처럼 정당 해산 심판을 받고 문 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당을 없앨 수 없다면 즉
헌법재판소에다가 대신 없애달라고 해주는 거지요. 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야, 이 새끼야! 지금 생떼 부리는 건 그건 말이 되냐, 이 새끼야! 이런 구제불능 촉새누리당 같은 이라고. 하여간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연은 즉각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함께하는 이종황의 허리디스크쇼. 어제 좋은 반응을 얻은 윤민석의 몽상원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이 민주정당, 인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부해서는 안 되고 직접 체험해봐야 한다. 자기들도 반민주, 반인권적 조치를 당해야 정신 차릴 것이다. 이런 말도 있던데요. 네, 몽상원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에게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를 빌려준다면 한 달 안에 한나라당 간첩단 사건 만들 수 있지. 나에게 국가보안법과 이 근황을 빌려준다면 한 달 안에 조선일보 간첩단 사건 만들 수 있어. 아니 한 달까지 필요 없을지도 몰라. 저들이 했던 대로 무조건 잡아다가 칠성판에 묶어 전기 고문하고 물 고문도 하고 통닭구이하고 비녀 꼬지만 하면 여의도 주름 잡던 국회의원님도 쿠데타 선동하던 어떤 아저씨도 보안법 폐지 반대 외치던 아줌마도 빨갱이 간첩이 되지. 나에게 국가보안법과 빌려준다면 한 달 안에 한나라당 간첩단 사건 만들 수 있지. 나에게 국가보안법과 이 근황을 빌려준다면 한 달 안에 조선일보 간첩단 사건 만들 수 있어. 아니 한 달까지 필요 없을지도 몰라.
한 주간 동안의 김용민 브리핑 시사풍자 콘텐츠를 엮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